자, 반갑습니다. 소리 좀 작으신 분들은 소리를 좀 키우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 아직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더 늦어질까 봐 일단 키긴 했는데, 어, 일단 좀 빠르게 유튜브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키고 어,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텔스타하고 코모는 사실 가려고 했던 조합이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대가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1시간 뒤 이제 경기라서 항상 일요일 먼저 시작하는 경기는 아무리 제가 이제 좋아 보이고 배당이 괜찮아도 이 적중률이 항상 떨어지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텔스타 코모는 좀 패스하고 엘체부터 가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단 무승부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이제 뭐 피사라든가 뭐 레체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뭐 크리스탈 비아리알 뭐 극장 골로 이제 무승부까지 하면서 어제 무승부들은 뭐 브라이튼도 그렇고 어 뭐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무승부 두 조합 적중에 그리고 이제 바르샤는 좀 비겨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뭐 지루나도 잘했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바르샤 결장자가 많다 보니 분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제가 데리고 간 이유가 배당이 너무 안 나와서 뭐라도 좀 섞어 가자 하다 보니 이제 데려간 건데 큰일 날 뻔했죠. 다신 이제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1.1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 굳이 데려가도 이제 배당이 크게 늘어나진 않는데 이 두 배에 머무르냐 아니면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뀌느냐 아마 그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메인까지 적중을 했고 뭐 무승부까지 적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 미축은 좀 애매해서 패스를 했고 낮 경기도 사실 갑자기 가는 게 좀 이상해서 다 건너뛰었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챔스랑 뭐 있기 때문에 그때 평일에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하고 헤이렌 베인 오버 봅니다. 오버.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버가 좋아 보였거든요. 텔스타도 최근에 득점을 좀 꾸준히 하고 그리고 헤이렌 베인도 최근 오버 성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초반부터. 언더 경기는 페이노르트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버 가야 되는데 시간상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오버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모 유벤투스. 상성은 유벤투스가 좋거든요. 그리고 유벤이 아직 챔스 포함 이제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 5연속 무승부. 그리고 최근 리그 3경기 그 무승부 할 때 보면은 아탈란타, 뭐 AC 밀란은 그럴 수 있지만 엘라스 베로나 원정 비긴 거는 조금 유벤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나.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레알 원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챔스 하필 또 코모가 요새 잘합니다. 원정 코모면은 근데 원정에서도 잘해요. 피오렌티나 원정도 역전승했고 아탈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특히 홈에서는 이제 뭐 작년 시즌에도 엄청 잘했는데 올 시즌도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텔스타도 오버가 좋아 보여서 오버라인에 묶어 가려고 했고 코모도 홈이라서 유벤 정도면 유벤이 또 최근에 물을 캐기도 하고 그래서 무승부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배당은 지금 유벤 쪽으로 빠지고 있고 한데 코모 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코모가 홈에서 엄청 잘해요. 그래서 유벤도 최근에 뭐 무승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유벤이 아무리 무패고 더 좋다고는 하지만 코모 원정이라면 진짜 자칫하다가 코모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땐 무가 가장 낫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무승부를 무가 관리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오버되다 보니
그리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두 경기 빼고는 사실 시간대가 좀 많이 차이 나서 이 두 경기만 갈 거 아니고서는 이거 두 개 묶으면 한 4.7배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그냥 저는 관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거는 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코모 무승부는 7시 마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7시 반까지 뭐 방송이 끝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무승부만 묶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다 풀더. 뭐 이제 뭐 6무, 7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주력에 갈 일은 없지 않을까.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렇게 보고 엘체 빌바오도 무승부 봅니다. 원래 이렇게 묶어가려 했는데 코모가 건너뛰는 바람에 자 엘체는 잠시만 후원 감사합니다. 아마 조합은 앞에 경기들을 건너뛰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한 7시가 아니죠. 원래라면 6시에 이제 다 마무리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오바돼서 엘체가 9시 경기이기 때문에 늦어도 8시 빠르면 한 7시 반 거의 8시 안으로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체 빌바오도 무승부를 보는 게 엘체가 홈 무패입니다. 근데 빌바오가 이제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멤버적으로 보면 빌바오가 더 좋고 지금 빌바오가 이제 챔스 다음 경기가 있는데 그게 홈 경기고 챔스 이제 두 경기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리그에서 지금 원정 지금 연패 중이기 때문에 뭐 비아레알 발렌시아에 비해서는 엘체가 홈 무패라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무승부를 봅니다. 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엘체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빌바오 승을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엑셀시오르하고 포르티나 오늘 이제 그 LADBC 지금 이거 흐로닝원하고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일단 엑셀시오르하고 이제 포르티나 보면은 상승은 또 홈에서 진 적이 없더라고. 포르티나 상대로. 근데 이제 엑셀시오르가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 오버인데 포르티나가 이제 원정에서도 득점이 꽤 있고 얘네도 이제 뭐 헤이렌베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버가 좀 많다 보니 승패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버 찍거나 왜냐면 엑셀시오르가 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포르티나도 무가 한 경기밖에 없고 자 흐로닝원하고 스파르타 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를 보는데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상성에서 스파르타한테 좀 밀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 PSV 원정에서 2골도 넣고 특히 홈에서는 확실히 이 페노르트전 빼고는 이제 다 이겼기 때문에 스파르타도 이제 원정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근데 스파르타도 보면 다득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아약스전 3대3도 그렇고 또 오버 찍거나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쾰른 오버를 안 갔던 이유는 배당을 좀 보고 가요. 쾰른이 오버가 좋아 보였지만 배당이 1.5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혹시 무나면은 배당이 오버치고는 너무 낮다. 그럴 거면 네이메언을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네이메언을 데려갔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번트리가 계획이 없었는데 낑겨 넣으면서 틀렸죠. 그것처럼 엑셀시오르하고 이제 흐로닝원도 뭐 어제 쾰른 정도의 배당은 아닙니다. 1.59, 1.6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데려갈 만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토트넘 에스턴은 애매합니다. 이 경기. 제가 아직도 그 뭐지? 일단은 패스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1,000원짜리 이제 자동으로 갔던 게 토트넘 승이 찍혀 있더라고. 근데 저는 어제 무승부를 봤던 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찍어서 간 거는 별로 몇 개 더 틀리고 오히려 자동으로 찍은 게 지금 더 맞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토트넘이 최근에 뭐 무패 흐름이긴 한데 에스턴도 초반에 비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7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뭐 유로파에서도 연승 중이고 뭐 토트넘도 본머스전 빼고는 무패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승리 찍힌 것도 있고, 냉정하게 말하면 처음 생각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무승부. 아니면 뭐 에스턴 이프렌을 보든. 확률적으로 보면 에스턴 이프렌인데 저는 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안 하고 가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처음 생각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가기가 좀 빡세더라고. 그리고 뭐 챔스 일정, 뭐 모나코 원정이 있긴 하지만 에스턴도 유로파 일정이 있어서 뭐 둘 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고, 자, 칼리알리 볼로냐. 상성으로 보면은 볼로냐가 최근에 좋은데, 그게 일단은 대부분 홈에서 이제 볼로냐가 이겼던 경기고, 칼리알리 홈으로 보면은 칼리알리가 최근 홈 경기는 졌지만 그 전에 5연승도 했었고,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볼로냐 상대로 좋습니다, 성적이. 근데 최근에 뭐 인테르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홈에서의 성적들 보면 꽤 좋거든요. 뭐 피오렌티나하고도 비기고, 뭐 인테르전이 유일한 패배니까. 그리고 볼로냐도 유로파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볼로냐 유로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피사를 4대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다. 뭐 AC 밀란 로마 상대적인 게 있긴 한데 뭐 레치하고 2대2로 비길 정도면 칼리알리의 흐름으로 봤을 땐 비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무를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무승부의 뭐 장점은 배당이 높은 거죠. 단점은 이제 무가 안 뜨면 이제 좀 빡세긴 한데, 어제처럼 무를 여러 개 나눴을 때 한 조합만 되더라도 이제 뭐 배당이 높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는데, 두 조합 어저께처럼 적중을 하면은 아주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서 무승부는 웬만하면은 승패랑은 다르게 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려 합니다. 어제도 애매한 무승부는 좀 빼긴 했거든요. 스토크랑 이제 뭐 하이덴. 근데 하이덴하임은 무가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자, 제노아 파르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가 지금 꼴찌입니다. 파르마 상대로 뭐 봤을 때 최근에 연패 중이기도 하고, 이게 컵 대회 제외하면 4연패거든요. 그리고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제노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봐서 파르마가 이제 승점이 3점 차고 둘 다 득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의 파르마 보니까 득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레체전도 득점이 없었고, 그래서 제노아 승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노아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되는 거는 아마 셀타비고까지일 겁니다. 22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U20은 안 갑니다. 뭐 결승전이라 갈까 했는데 시간대가 8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시간대가 너무 달라서 갈 이유는 없고, 그 다음 랑스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잘하죠. 그리고 뭐 파리도 최근에 이제 득점력이 괜찮긴 하지만, 랑스가 일단은 뭐 브레스트전도 그렇고 릴전도 그렇고 홈에서 3득점씩 했고, 그리고 최근에 3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옹전 빼고는 뭐 홈에서 3경기 중 2경기를 다 이겼고, 다만 이제 파리 FC가 마르세유전 질 때도 이제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오버긴 하거든요. 최근 2경기가 언더긴 하지만. 그래서 랑스의 득점력까지 좀 합쳐진다면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파리 FC가 만약에 선제골을 넣거나 골을 좀 많이 넣으면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해서 오버를 보는 거고, 냉정하게 보면은 뭐 홈이라서 랑스가 이길 확률이 높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는 이제 혹시라도 다득점을 했을 경우 다득점 무승부를 생각해서 오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 사항이죠. 랑스 승을 좀 더 보면은 랑스 승을 가는 게 맞고, 파리 FC가 최근 니스 원정도 비기고, 뭐 브레스트 원정도 2대1로 이기고, 뭐 마르세유전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무득점 한 경기는 앙제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셀타비고 저 프랑크하고 프라이. 일단 프라이 프랑크도 지금 순위도 비슷하고 한데 일단 프라이가 최근에 좀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6경기 무패. 그리고 유로파도 이제 1승 1무고. 근데 최근에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그리고 리그 초반에 연패 당했는데 최근에 흐름은 어쨌든 좋거든요. 프랑크보다. 근데 이제 프랑크는 변수가 좀 있는 게 어떨 때는 이제 득점을 많이 하고 어떨 땐 득점을 적게 하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게 리그 시작하기 전 컵 대회부터 챔스, 리그 모든 경기 포함해서 오버입니다. 오버. 이 오버가 2.5 기준은 당연히 오버고 3.5를 기준하더라도 지난 미넨전 빼면은 다 오버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든 많이 먹히든 6대4, 뭐 1대5, 뭐 3대4 오버 세상이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프라이는 반대로 최근에 언더잖아요. 근데 그래도 프라이가 홈에서 이제 무득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오버를 1순위로 보고 승패로 갈린다면은 그래도 무패 흐름인 프라이 승부 봐야겠죠.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소시. 어제 이제 승무패 분석할 때랑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 그게 뭐냐? 소시에 결장이 아니고 명단 제외가 있더라고. 뭐가 명단 제외냐면 그 쿠보가 지금 명단이 제외됐더라고요. 어제 볼 땐 제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명단 제외입니다. 그리고 셀타비고가 뭐 소시 상대로 상성이 좋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홈에서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셀타가 이긴 적이 있긴 해요. 그게 유로파 대회고 리그에선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얘네가 무승부가 워낙 많거든요. 6무 2패. 그래서 한 번은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득점은 소시하고 같습니다. 실점이 조금 이제 유리하긴 한데 소시가 지금 꼴찌거든요. 1승 2무 5패. 소시 입장도 지면은 좀 빡센데 셀타가 홈에서 4무 1패고 뭐 다음 이제 유로파 일정이 있지만 홈이고 소시는 이제 유로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도 뭐 아까 뭐 쿠보가 명단 제외된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 바르샤전도 선제골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시가. 그래서 전 차라리 꾸준하게 그래도 홈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나. 근데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시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셀타가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경기에 2득점 한 적은 리그에서는 없고 유로파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려서 이제 무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헤라클레스하고 페노르트. 딱 공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딱 반. 밑에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헤라클레스하고 페노르트인데, 자, 페노르트는 지금 성적이 엄청 좋거든요. 7승 1무. 아마 지금 PSV가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득실에서 밀려 2위 같은데 승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기기만 해도 순위가 바뀌고 원정에서도 득점이 2자릿수고 그렇다고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좋은 것도 아니고 결장자도 예전만큼 막 많지도 않아서 페노르트가 웬만하면 다 이제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페노르트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유로파를 병행하긴 하지만 유로파보다는 리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유로파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2패라서.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물론 이제 홈에서 알크마르 아니면 뭐 네이메언하고 질 때도 이제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장 여부 때문에 그때 좀 역전당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승부가 없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오버를 가야 되나 했는데 3.5라서 좀 애매해요. 아무리 페노르트가 이제 뭐 원정에서 그 실점 많이 할 때는 또 뭐 알크마르전 3실점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언더가 많더라고요, 페노르트가. 그래서 요건 그냥 페노르트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흐로닝언도 1대0, 예전에 엑셀시오로도 2대1 이렇게 이겼어가지고 최근에 또 홈에서 다득점을 한 이제 헤라클레스기 때문에 지난 트벤트 원정도 선제골을 넣어서 이제 결국 역전패당해서 졌기 때문에 저는 승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로레앙 브레스트 무 봅니다. 무. 이 경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면 사실 로리앙이 지난 모나코전도 3대1 승리를 거뒀고 뭐 예전에 스타드렌 물론 2명 퇴장 때문에 이제 4대0 대승이 있었는데 모나코 이긴 게 좀 크다고 봐요. 홈에서. 왜냐면 흐름은 브레스트가 더 좋거든요. 3경기 이제 무패 중이고 최근에 이제 2경기 무실점인데 왜 무승부를 보냐면 이게 보시면 로리앙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제가 볼 땐 브레스트의 결장이 좀 커요. 브레스트가 공격 쪽에 결장이 좀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다 골에 관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걔네가 관여한 것만 해도 한 6골에 3어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브레스트한테는 안 좋지 않나. 로리앙도 결장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2부에서 올라오고 나름 이제 홈에서는 성적이 좋은 팀이라서 브레스트가 아무리 최근 흐름이 좋다 한들 이기기 조금 빡세지 않나 해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그렇다고 로리앙이 또 브레스트를 잡기에는 브레스트도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고 자, 그 다음 경기 가야죠. 스타드렌하고 오세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타드렌하고 오세르 같은 경우 지금 스타드렌이 오세르 상대로 홈에서 뭐 성적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최근 보면은 오히려 오세르가 스타드렌 상대로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기도 하고 홈 원정 합쳐서. 근데 일단 스타드렌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홈에서 강했던 팀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1패밖에 없고 오세르보다 이제 득실도 더 좋고 다 좋은데 일단 홈에서 무패긴 합니다. 2승 1무. 오세르는 이제 원정 3패고. 근데 최근에 좀 무가 많다. 그게 살짝 걸리는 거? 왜냐면 최근 5경기 무패인데 4경기가 무승부거든요. 1승 4무. 근데 뭐 무승부가 많다고는 하지만 뭐 리옹도 3대1로 이겼고 퇴장이 있었지만 마르세유전도 본인들이 퇴장당해서 결국 이겼거든요. 막판 극장골로. 웬만하면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로리앙전도 사실 0대4인 이유가 뭐 경기력에서 밀렸다기보단 전반 초반에 2명 퇴장당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쩔수다 이렇게 봐서 오세르가 뭐 최근에 뭐 실점이 뭐 아주 많아서 이제 뭐 상대한테 너무 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데 파리한테도 2골밖에 안 주고 뭐 낭트, 니스전도 1골 넣고 하다 보니 뭐 아예 뭐 못한다고 볼 순 없는데 스타드렌의 흐름이 너무 좋다. 무패 흐름이 너무 좋고 무가 아무리 많다 한들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원정이면 모르겠어요.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을 겁니다. 스타드렌 승 봐야 된다. 요거는 그냥 스타드렌 승만 볼게요. 그리고 스타드렌 뭐 마엔 가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배당 대비 마엔은 괜찮거든요. 2.8이면. 또 오세르가 생각보다 3실점 한 경우가 거의 없고 2실점은 좀 있긴 한데 본인들이 골을 넣었던 경기들도 있어서 결국 스타드렌의 득점력이 관건입니다. 리옹전도 사실 뭐 퇴장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전에 낭트나 르하브로 2득점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홈이면은 가능할 수도. 그래서 마엔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툴루즈 메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루즈하고 메스를 봤을 때는 뭐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메스는 지금 꼴찌고 리그왕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고 2무 5패 득점도 2배 차이.
그렇다고 실점이 더 적은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이 툴루즈가 좋습니다. 근데 툴루즈가 홈 성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뭐 근데 이제 메스가 원정 3패라서 더 안 좋죠. 그리고 뭐 결장도 보면은 뭐 둘 다 크게 있는 건 아닌데 달라지는 건 없긴 한데 일단 상성에서도 툴루즈가 홈에서는 메스 상대로 좋고 그러니까 메스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리옹 원정도 이제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 2경기 멀티골 그리고 홈에서 파리한테 질 때도 3득점을 했어가지고 홈에서의 득점력은 그래도 믿을만 하죠. 지금 흐름을 봤을 땐 원정보다는. 그리고 메스는 뭐 모나코전 2득점을 했지만 원정에서 최근 2경기 연속 홈에서 득점이 없었고 예전에 파리 FC라든가 모나코 원정에서 2골을 넣었다고 해서 뭔가 툴루즈를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다만 이 툴루즈의 배당 1.45 정도 받을 정도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스가 그렇다고 원정이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최근 2경기 무득점이긴 하지만 툴루즈도 결국 지난 리옹전 역전을 했고 본인들도 역전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배당 대비 툴루즈 승 갈 바에는 오버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메스가 그래도 골을 넣는다면은 뭐 진짜 선제골 넣고 역전승이 아니라 뭐 역배가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파리 FC나 이제 모나코의 그 득점력을 좀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버 보는 게 맞다. 뭔가 지난번 리옹에 역전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물론 연승이 없진 않습니다. 브레스트도 잡고 니스도 잡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좀 더 높긴 해요. 근데 배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히려 너무나 당연시하게 이길 것 같은 이런 경기 그리고 우리가 뭐 요새 보면은 이제 리그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팀들도 보면은 뭐 어제 뭐 물론 결장 여부도 크게 중요한데 예전처럼 뭐 결장이 많더라도 강팀이 무조건 양팀을 이긴다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툴루즈가 그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버를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리버풀 맨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리버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상성만 보면은 맨유가 그래도 리버풀 상대로 조금 비겼더라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홈에서 2연속 무승부 중이고 근데 결국엔 맨유가 이제 리버풀을 이긴 시점이 9년 전이고 지금 흐름도 리버풀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5승 2패 뭐 맨유가 지금 현재 이제 승점 10점이라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불과 이제 5점 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씩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또 홈에서 3승 무패라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장도 알리송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뭐 맨유도 결장이 없긴 합니다만은 물론 리버풀 입장에서는 챔스도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맨유보다는 좀 빡셀 수는 있죠. 근데 맨유 원정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브랜드포드도 전반에 2실점 했고 뭐 맨시티 3실점 그리고 그림지비 타운이라고 이제 리그컵에서도 2실점 했기 때문에 홈에서는 그래도 좀 해요. 뭐 첼시도 잡고 근데 첼시전은 물론 첼시 퇴장이 좀 있고 감독의 이제 뭐 교체 그 문제도 있었죠. 근데 최근 썬더랜드도 잡고 뭐 번리도 결국에 이기는 거 보면서 홈에선 뭐 다득점해서 어찌저찌 이기는데 리버풀 원정이면 좀 빡세지 않을까. 저는 리버풀 승무 봅니다. 승무.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리버풀 지금 3연패거든요. 원정에서. 챔스 포함해서 3연패이기 때문에 리그만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연패긴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한테 져서 첼시도 그때 극장골이었죠. 홈에서 이겼던 경기들도 보면 본머스전도 2실점 있었고 아스날도 1대0, 에버튼도 2대1이었기 때문에 맨유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지만 전 한 방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리버풀도 저 정도 최근의 리버풀의 흐름을 볼 때는
제 정도 받을 정도인가? 최소한 배당을 좀 더 줘야 된다. 돼야 가볼만 하다. 그래도 한 1.78 정도 줘야 가볼만 하지. 1.5도 안 되는 거면 뭐 그렇다고 리버풀이 뭐 최근에 뭐 전승하고 있어서 뭐 단독 1위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최근 원정이긴 하지만 2번이나 졌고 홈에서도 실점이 없는 게 아니라서 뭐 맨유가 전 이겨도 뭐 전혀 못 이길 경기 이겼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결장도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배당 대비 별로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 승부를 보지만 별로 갈 생각이 없다, 이 경기는. 그리고 3.5 기준을 줬는데 애매해요. 맨유의 실점률을 생각하면 오버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또 홈에서 그 본머스전 빼면은 사실 실점을 많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언어보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대비 언더 갈 거면 리버풀 승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배당들이 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어제 네이메언처럼 이제 뭐 3.5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이 높다, 그러면 갈만하죠. 어제 PSV도 3.5를 이제 오버를 안 보고 패스했던 이유가, PSV 그 오버가 이제 1.5 몇이었나? 그 정도밖에 안 졌죠. 근데 오버가 불확실한데 배당이 네이면처럼 2배가 넘지 않고 오히려 배당이 더 적었기 때문에 저런 건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 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패스합니다. 저는 리버풀은 패스하고, 자 이제 쭉 가서 그 다음 경기 장크트 호펜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요 2경기는 건너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 가고, 텔스타 코모는 저는 아마 코모 무승부 정도는 뭐 방종하고 마감이 안 됐으면 다폴드에 데려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장크트 호펜하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데스 경기로 다시 왔는데, 일단 뭐 순위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장크트나 호펜하임이나 뭐 승점이 같고 뭐 득실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뭐 호펜하임이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홈에서는 전패인데 원정 2승 1무다. 그래서 뭐 장크트 홈보다는 성적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결장도 둘 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이러면은 그래도 이제 뭐 최근 전적이 이 장크트가 이제 20년도 이후에 2번을 붙었는데 홈 원정 다 이겼습니다. 호펜하임 상대로. 그래서 최근 상성은 장크트가 좋다. 근데 이제 최근에 3연패 중이죠, 장크트가. 리그 초반엔 좋았거든요. 뭐 도르트문트 3대3 비기고, 컵대회도 올라가고, 아우크 함부르크 잡고 이제 연승에 뭐 4경기 연속 무패 중이었는데, 최근 레버쿠젠, 뭐 브레멘, 슈투트 다 졌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흐름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패는 끊어야 되는데 하필 또 홈에서는 못하는데 원정에서 잘하는 호펜하임을 만났다. 호펜하임도 홈에서 3연패입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레버쿠젠도 잡고 유니온 베를린도 잡고 프라이하고 비기고, 그래서 뭐 장크트가 연패를 끊어야 되지만 이기면서 끊을 확률은 좀 적어 보인다, 그런 느낌? 오히려 호펜하임이 득점력으로 보면은 뭔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득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원정에서 하도, 그러니까 홈에서는 거의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원정 득점력이 좋습니다. 근데 장크트가 뭐 레버쿠젠하고도 이제 뭐 한 골차 정도의 승부를 볼 정도면 그래도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호펜하임 프렘 보기에는 장크트 그래도 홈인데 최근 호펜하임 상대로 이제 상성도 좋고, 그리고 그 전에 아우크라든가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아마 3골 차로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뭐 그런 와중에 3대3 따라잡을 정도면
무승부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이제 무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좋지는 않긴 하거든요. 뭐 무 볼 수 있는 것도 풀엔이 더 좋아 보이면 가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인 줄 모르겠어요. 아마 호펜하임이 홈이고 풀엔 받았다면 갔을 텐데 원정이라서 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다음 아탈란타하고 라치오 가도록 할게요. 자, 라치오가 이제 순위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아탈하고. 아탈이 이제 지금 6위였나? 아탈이? 잠시만요. 승점이 10점이고 라치오가 7점인데 뭐 순위 차이는 좀 나도 승점은 3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탈이 이제 유벤하고 이제 무패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1, 2, 3위 하고 있는 뭐 인테르, 나폴리, 로마는 다 이제 2번씩 졌기 때문에 아탈이 만약에 오늘 이기면은 그래도 근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무가 좀 많은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라치오가 이제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고 이 카스텔라노스도 지금 부상이거든요. 공격에. 예, 거기다 수비랑 미드필더도 부상이 있기 때문에 아탈은 그래도 공격 쪽엔 부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최근에 이제 코모하고 비기긴 했지만 아탈도 이제 파리한테 4실점 한 거 빼고는 챔스에서 뭐 리그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고 그리고 뭐 유벤 원정도 비기고 뭐 홈에서 대승을 거둘 때는 레치한테 4득점도 했기 때문에 라치오가 최근에 뭐 다득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사스올로나 코모한테 이제 무득점으로 졌던 거 생각하면 지난번 토리노전 이제 홈에서 3실점도 그렇고 요거는 아탈 쪽으로 봐야 된다. 저는 아탈 승무 봅니다. 다만 요것도 이제 배당의 문제인데 라치오가 그래도 이제 뭐 못한다 뭐한다 하지만 최근 그래도 2경기 연속 다득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탈이 홈에서 이제 실점을 1실점 이상 또 안 했더라고요. 근데 또 무실점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실점을 한다는 전제로 가면은 오히려 오버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코모나 이제 피사 경기처럼 아니면 유벤 원정이나 파르마처럼 1대1 무가 뜰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뭔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릴 것 같아서 아니면 무승부 되더라도 뭐 다득점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아탈 승무. 그러니까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최근 라치오가 어쨌든 공격이 결장도 있고 홈에서 실점도 많았기 때문에 승무에 오버 봅니다. 오버. 어찌 보면은 오버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사스올로나 코모한테 이제 졌을 때라든가 뭐 또 오버를 보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요. 아탈이 최근 홈에서 이제 라치오한테 조금 살짝 밀리거든요. 실점도 꾸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은 오버를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오버 보고 뭐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 레반테하고 라요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순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성이 이제 라요 상대로 좋긴 한데 전적들이 최근에 그렇게 있진 않아요. 20년도 이후도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레반테 뭐 야구세 정도로 하죠. 야구세 정도로 하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요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도 같고 득실차도 거의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홈에서 아직 1승이 없더라고 레반테가.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2승이나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첫 승을 할 수도 있는데 원정에 비해 홈이 너무 안 좋긴 합니다. 성적이. 다만 이제 결장이 없다는 점. 그게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비에도 원정, 뭐 헤타페, 뭐 레알, 그러니까 엘체전 제외하면은 뭐 2부에서 올라온 거 치고는 리그 초반에 이제 득점이 좀 꾸준하다. 최근에 뭐 친선전도 이제 3대3으로 비겼는데 라요는 이제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컨퍼런스.
하필 또 컨퍼런스 성적이 지난번 슈켄디아를 이기면서 출발이 좋아요. 그래서 일정은 레반테가 좋다. 다만 이제 라요도 최근 소시 원정도 잡았고 AT 원정도 이제 한 골차. 그러니까 라요도 뭔가 질 때 보면은 빌바오 원정도 그렇고 쉽게 지는 경향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레반테 홈이고 레반테가 아무리 이제 홈 성적이 워낙 안 좋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상성도 그래도 라요 상대로 좋았고 그리고 지난 바르샤전도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무너진 거는 레알 마드리드 전밖에 없죠. 1대4. 또 최근에 뭐 흐름도 좋기 때문에 전 프렘 받았기 때문에 프렘 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레반테 승까지는 모르겠어요. 라요도 잘해서. 그래서 요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고 그 다음 AC 밀란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밀란하고 피오렌티나인데 여긴 순위 차이가 꽤 되더라고. AC 밀란이 지금 4위고 피오렌티나가 18인가? 근데 이제 밀란은 오늘 이기면 1위 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유베는 이겨도 1위가 안 됩니다. 득실에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뭐 5득점, 6득점은 해야 될걸요? 한 7득점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힘들죠. 코모 원정인데. 근데 밀란은 오늘 이기면 승점이 16점이라 1점 차로 앞섭니다. 그리고 밀란은 또 실점도 적고 상대가 피오렌티나라서 조금 그러긴 한데 요새 피오렌티나 못합니다. 지금 순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18이에요. 피오렌티나 3무 3패 아직도 1승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멀어진다 그러면 진짜 강등 신경 써야 됩니다. 피오렌티나도.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피오렌티나의 성적을 보면은 워낙 안 좋긴 한데 이 홈에선 전패인데 또 의외로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거든요. 3무. 그래서 더군다나 AC 밀란은 이제 플리시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지고 그 외에 몇 명 좀 더 이제 은쿠쿠도 그렇고 수비에도 부상이 있고 부상이 좀 있긴 합니다. AC 밀란도 피오렌티나에 비해. 그래서 그게 살짝 좀 걸리지 않나. 뭐 상성도 최근에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4승 1무고 다 좋긴 한데 배당 문제죠 여기도. 지금 배당이 이제 피오렌티나로 빠져서 지금 올라간 건데 원래 애초 배당은 1.38이었습니다. AC 밀란. 배당이 올라가서 1.59인데 AC 밀란이 이제 첫 경기 크레모네한테 지고 나서 이제 무패긴 해요. 뭐 딱히 챔스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컵대회 일정도 12월이기 때문에 널널하거든요. 최근에 나폴리도 잡고 유벤 원정도 비기고 뭐 레체 우디네스에 3득점씩 하고 뭐 흠잡을 데 없죠.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플리시치 부상 그리고 이 피오렌티나도 컨퍼런스를 하긴 하지만 아직 컨퍼런스 초반이고 하필 또 홈에서는 못하는데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란 게 좀 걸립니다. 근데 피오렌티나로 배당이 빠질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결국 AC 밀란이 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배당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1.38일 때는 더더욱 갈 수가 없었고 1.59로 올랐다 하더라도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AC 밀란이라도 오늘 승리가 있으면은 1위를 탈환하긴 하는데 플리시치 결장이 좀 큰 것 같아. 걔가 4골의 2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한두 경기 뛴 것도 아니고 6경기 풀로 다 뛰었기 때문에 물론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애매하다 경기가 경기 가기가 좀 빡셉니다. 요 경기 저는 아마 그렇다고 피오렌티나 프렘 뭐 무승부 언오버 AC 밀란 피오렌티나는 피오렌티나도 믿을 게 못되고 AC 밀란도 흐름이 너무 좋은데 플리시치 결장이 오히려 피오렌티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 무찍짠이 뭔가 좀 애매해요.
뭐 AC 밀란도 흐름이 무패고 피오렌티나도 원정 무패이기 때문에 물을 가도 되긴 합니다. 근데 피오렌티나가 원정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서 결국 AC 밀란이 선제골 넣으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갈 거면 무나 핸디무 쪽 그런 뭐 고배당 라인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다음 낭트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거든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트하고 릴이 순위가 더 높죠. 낭트보다는. 그리고 그 비교했을 때 일단 승점도 5점 차이가 나고 낭트의 이제 이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앙제보다 한 골 많거든요. 5골. 근데 이제 장점은 실점이 좀 적습니다. 하위권 팀 치고. 그러니까 하위권 보통 이제 중위권도 릴도 그렇고 다 두 자릿수 실점인데 한 자릿수 실점인 팀들이 몇 팀 없어요. 뭐 마르세유, 파리, 그리고 뭐 리옹, 랑스. 그다음 낭트입니다. 낭트가 득점이 적은 대신 실점도 적다. 그리고 홈이기 때문에 원정의 릴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 릴도 지금 뭐 수비, 뭐 미드필더 쪽에 부상도 몇 명 있고 낭트는 미드필더 쪽. 전체적으로 보면 릴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 상대 전적은 릴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이제 낭트가 3연속 무승부 했다는 점, 그리고 홈에서 스타드렌한테도 0대2로 지다 비기고 뭐 툴루즈, 브레스트 원정 쉽지 않은데 다 비겼고 뭐 홈에서 파리한테 질 때도 0대1로 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실점이 생각보다 적다. 괜히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를 병행하고 있는데 유로파 성적이 좋습니다. 2승 무패로. 다음 경기 홈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릴도 보면 최근에 3경기 승리 없습니다. 예전에 뭐 로리앙 7득점 아니면 뭐 브레스트 3득점 할 때 득점이 많았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 랑스 원정이라든가 뭐 리옹 그리고 홈에서는 파리하고 비기긴 했지만 결국 득점력이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릴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하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배당이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1.66이라서 뭐 낭트가 이제 뭐 홈에서 다 졌거나 최근에 패배가 많거나 그러면 그러겠는데 파리한테도 한 골밖에 안 줄 정도면 쉽게 안 질 것 같긴 해요. 뭐 스타드렌한테 2골을 먼저 내줬지만 결국 따라 붙었고 그래서 릴이 얼마나 득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뭐 그래도 뭐 랑스가 좀 빡셌다 생각을 하면 그 전에 로리앙 7골, 뭐 브레스트 3골 뭐 하면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은 릴 승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확실히 정하지 못하겠어요. 릴 승무 보지만 원정이라 좀 불안하다. 최근에 릴이 어쨌든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아마 패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경기가 많았지만 패스하는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많다고 나쁜 게 아닌 게 다른 경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 승무 보고 전 넘어갈게요. 낭트가 이길 것 같지는 않다. 스타드레한테도 결국 이제 2골 먼저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이요. 없습니다. 별거. 텔스타밖에 없어요. 텔스타 헤이렌밖에 없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까 뭐 코모까지 보였기 때문에 텔스타 경기밖에 없거든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럼 다 보이게 해드릴게요. 요렇게 텔스타까지.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레알 마드리드. 자, 이제 뭐 다 보시고 나가시는 분들, 이제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졌는데
조합도 또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 앞 경기는 다 제외하고 갈 겁니다. 텔스타 코모. 근데 이제 코모 무승부 정도는 아니면 뭐 텔스타 오버도 7시 15분 마감이라 아마 탑폴더에는 막 억지로 낑겨 넣어서 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방송하는 대로 유튜브랑 그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는 분석 결과 전체 올려드립니다. 다만 이제 조합 이제 후원하신 분들은 조합하고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8시? 8시까지는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도 그때는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러. 자, 마지막 경기 헤타페 레알 마드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승이죠.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도 레알 마드리드 승이었습니다. 왜냐면 상성도 최근에 이제 레알이 7연승인가? 헤타페 상대로. 그리고 원정 가서도 3연승 중이고. 그러니까 헤타페가 홈에서 최근에 한번 잡은 적이 있긴 한데 22년도에 거의 못 이겼어요. 뭐 상성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멤버적으로 봤을 때 뭐 결장이 없긴 하지만 그러면 레알 결장이 많아야 되거든요. 수비 쪽에 결장은 좀 있어요. 뭐 카르발, 뭐 아놀드, 그리고 뭐 미드필더에 세바요스. 근데 공격에 이제 비니시우스, 음바페, 뭐 웬만한 선수는 다 나오기 때문에 공격에 결장이 없는 한 웬만하면 이거 레알 승 봐야 되지 않을까요? A매치 이후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번 이제 뭐 비아레알전 3대1로 이겼고, 그 챔스도 지금 연승 중이고,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다음 경기가 홈에서 유벤하고의 챔스 경기이기 때문에 챔스를 위해서 이제 로테를 돌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기긴 이기는데 무리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뭐 한 골 차로 아니면 2골 차로 이기고 있다가 점수를 따라 잡힐 수도 있거든요. 더 이기려고 막 골을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끝나길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헤타페의 최근 홈 흐름이면 레반테, 알라베스, 오비에도까지 어쨌든 3경기 무패잖아요. 냉정하게 헤타페도 뭐 레알하고 비교하면 승점 10점에 뭐 득실도 다 밀리고, 그리고 레알은 오늘 이기면 또 다시 1위 탈환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비기면 안 돼요. 득실 때문에 이겨야 이제 1위 탈환하기 때문에. 그런데 헤타페가 아직 홈에서 패배는 없긴 합니다. 1승 2무로. 근데 냉정하게 1승 2무라도 상대적인 게 있죠. 뭐 오비에도, 알라베스, 레반테가 성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오비에도, 그리고 그나마 알라베스, 레반테가 뭐 한 중하위권? 뭐 약간 그 정도? 거의 중간이라고 봤을 때는 극상위권이 없기 때문에 레알 만나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레알 승 봅니다. 근데 이제 마행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결국 헤타페도 어쨌든 최근에 홈에서 패배가 없고, 레알이 다음 이제 유벤투스하고의 이제 챔스 일정도 있고, 그리고 레알이 원정에서 뭐 소시한테도 실점을 했었고 레반테한테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헤타페가 어쨌든 기세가 좋잖아요, 홈에서. 그래서 한 골차 승부가 날 수도 있다. 뭐 레알 마엔이 빠지는데 아무리 공격이 강해도 레알이 최근에 이제 원정 실점이 좀 꾸준하다 보니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상성에서 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일반 승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 레알이 이제 헤타페 원정 가서 아주 다득점을 한 경기는 몇 경기 없어요. 최근 추세는 이제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습니다. 최근 3연승 할 때 2대0이 한 번이고 1대0이 두 번이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5대1, 뭐 3대0 이런 스코어는 최근엔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일반 승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좀 늦었죠. 원래는 이제 아주 빨리 시작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5시에 시작해서 6시를 마무리를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이제 뭐 텔스탄 그냥 날리고 오버가 나오면 아쉽겠지만 안 나오면 뭐 다행이다 해야죠. 그리고 코모 유벤투스도 요거는 7시 반 마감이기 때문에 방종하고, 아까 뭐 무승부랑
뭐 고배당 라인에 섞어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뭐 다시 뭐 들어야 된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권 이벤트 오늘까지긴 한데 뭐 상황을 봐서 며칠 더 연장을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지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그 베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베비 추천 글을 써주시면 제가 뭐 쪽지로 인증을 하시거나 제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구독권을 드립니다. 구독권 하면 좋은 게 그냥 이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볼 수 있으니까, 뭐 다시 보기는 못 보더라도 그건 구독 플러스니까. 그래도 구독하시면, 그리고 이 점차 제가 뭐 뿌린 게 많거나 구독하는 게 늘어나면은 나중엔 뭐 조합까지도 뭐 고배당 조합 정도는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공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바르샤가 이제 어젠 극장골이 좀 해줬죠. 바르샤 뭐 크리스탈 이제 베티스. 오늘도 뭐가 됐든 좀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뭐 챔스,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도 있나 다음 주에? 맞아, 유로파 컨퍼런스도 있구나 금요일 날. 그러면 해볼만 하다. 다음 주 금요일이 진짜 경기가 많거든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그게 시간대만 한 18경기니까 합치면 36경기죠. 9경기씩. 그때 뭔가 뭐 도전 미션 이벤트를 해보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잠깐 열어줄 테니까 다시 보기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합 마무리 하러 가볼게요. 오늘 기존에 후원하셨거나 오늘 후원하신 분들 8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8시.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구매 다 하고 와서 잠깐 킬 수도 있다. 뭐 9시나 10시에 갑자기 뭐 고배당 괜찮은 게 있으면은 잠깐 킬 수도 있다. 근데 뭐 안 킬 수도 있고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